가는 세월 안녕하세요. KCH 안녕하세요. 한지님 네 반가워요. 리치님 오늘 라이브 기다렸어요. 네. 김화자님 반갑습니다. 카카오 91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요. 뭐 저희 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희랑 같이 쭉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이 하나도 안 올라와요, 지금 아마 가장 궁금한 거는 그걸 것 같아요. 12, 16 규제 대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명절이 지났잖아요. 네. 거기다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요. 얘기합시다. 우리 둘이 잠깐 네. 질문이 없으니까 네, 오늘 그러실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그 이준의 부동산 돈 버는 부동산 시간에 네. 그 박병찬 대표 아시죠? 알죠. 박병찬 부자병법 박병찬 대표가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구독자가 한 10만 넘어가고 제가 잘 아는 분이어서 초대해갖고 이제 찍었는데 두 분의 공통된 사항이 있어요. 네. 뭐냐면 대세 하락이냐 가격 조정이냐 이런 두 번째 섹션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두 분 다 공통된 얘기는 지금은 떨어질 요인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가격이. 물론 그 상반기 중으로 고가주택의 조정 기간은 상반기까지이고 하반기부터는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지금 7년째 가격 상승이 되고 있고 그다음 7년인가요? 15, 16, 17, 18, 19, 20.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12년도에 바닥을 12, 13년도에 바닥을 치고 올라간 거라고 저는 아니 14년에 9.1 대책이 나왔으니까 최고의 대책이 그때 나왔으니까 이제 저는 제가 실투자를 해본 경험으로서 그때 막 가격이 막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오랫동안 상승한 것에 대해서 피로감? 예를 들어 강남이 올랐다, 마용성이 올랐다, 노도강이 올랐다, 수도권이 다시 올랐다. 이제 그리고 지금 강남은 선거 문제도 있어서 굉장히 강한 규제로 지금 눌러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나오는 수원, 용인, 성남 또는 뭐 송도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매물도 지금 없는 상태예요. 오늘도 제가 그 동탄 쪽에 있는 부동산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이제 휴원하고 어린이집 휴원하고 초등학교 이제 방학 연기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동산 중개사무소들도 조금 한가하더라고요. 전월세도 뭐 사람 못 보게 한다면서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부 지역은 물건도 없지만 소강 상태에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는 워낙 지금 시스템이 사실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듣기로는 뭐 베이징이라든가 그 심천이라든가 상하이라든가 이런 도시 통제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은 좀 뭐 체제 위험까지 얘기하던데요. 이제 그러니까 그 중국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얼마나 크고 길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 파도가 어떻게 오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뭐 2008년 서프라임 모의즈나 뭐 이런 정도의 충격으로 세계 경제 뭐 공황 분위기까지 가지 않는다면 자생력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지금 금리 인하 이후에 계속 추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선진국들이 그 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국은 또 영리하게 또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겠죠. 그럼요. 나온다.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영통 황골 주공 1단지 용인 서천에서 개를 소유하고 있는 둘 다 매도하고 서울로 가고 싶은데 언제쯤 매도 시점일까요? 왜 매도하세요? 지금 난리인데 조금 더 가지고 계세요. 임병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둔춘현대 1차 리모델링 보유 중인데 괜찮을까요? 이제 보유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신축 공사 들어가시는 거 보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치님 박병찬님과 친하신 줄 몰랐어요. 저는 방송하는 사람들 다 친합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박병찬 대표는 제가 조금 싫어해요. 얼굴도 잘생겼고 나이도 어려서. 불리하죠. 상당히 불리하죠. 배시현님 이어진 얘기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수용성의 거품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오늘 나왔던 주제예요. 이게 그 박병찬 대표가 얘기했던 거랑 곽창석 대표 얘기한 걸 종합해서 판단을 하면 그 성남 판교까지는 서울
그러니까 뭐 3차 급등, 2차 급등을 네. 직 영향을 받는 네. 지역인데 수원 영통이나 네. 용인 정도는 네. 이제까지의 상승 호재가 하나도 없던 지역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2차 상승에 수혜도 못 받는 지역에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네. 거기 때문에 거품론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 저거 의견이시고요. 조금 저는 더 유지될 거로 더 유지될 거로 보고 네, 있습니다. 더 유지될 거로 보는데 이제 항상 그게 문제더라고요. 내 다음에 누가 받아줄 거냐. 그렇죠. 안 그거는 이제 그러면 내가 그냥 실거주로 살면 문제가 그거는 없는데. 부동산 이제 네. 원론적 얘기고 네. 그게 이제 투자의 기본이죠. 누가 받아줄 거냐. 그래서 무릎에 서서 어깨 팔란 이유가 받아줄 룸을 줘야 시장에 소화한다는 건 이게 기본인데. 상승기에는 이 아파트라는 것이 그러니까 상승기로 본다고 아직은. 그러니까 상품으로 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아직은 상승기로 네. 보는 분들도 많다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이 상품의 상승기가 어디까지 하고 언제 내가 토스를 할 거냐. 그치.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중요한 주옥 같은 말 있다. 본부장님 아프지 마세요. 왜 이렇게 아픈 걸 동네방네 소문을 내갖고. 네, 맞아요. 제가 그래서 올해는 그냥 공부하고 조신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네. 경증 무력증 곽대평 영상이 되는데 안 올라. 오늘 찍었습니다. 오늘 찍었으니까 네. 편집하고 아마 내일 저녁이나 모레 아침에 올라갈 겁니다. 본부장님 질문 있네요. 네, 개포 입주권 매수 후에 입주권 매수 네. 후에 분양받은 아파트 취득 예정인데 선매한 승계 조합원 입주권은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입주권은 비과세가 아니라 일반 과세예요. 일반 과세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지금 분양받은 아파트 취득을 언제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주택 수에는 들어가고요. 그래서 특히 분양받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을 받았으면 앞으로 미래 가치도 높을 거고 네. 개포 1도 오늘 타결이 됐어요. 네, 봤어요. 오늘 발표를 뉴스 했거든요. 봤어요. 네, 그래서 분상제에 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의 희망적인 가능하지 얘기가 않을까 싶습니다. 4월인데요. 아, 왜냐면 이번에 다 그 준비됐으니까. 철거 전에 네. 분양 신청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할 거로 보고요. 대의원회는 오늘 통과가 됐고요. 이제 총회 의결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거 할까요? 양촌 향교역 오피스텔 보유될까? 이렇게 질문해 주면 저도 저기 양촌 향교역이면 강서네요. 예, 9호선이죠. 네. 보편적인 대답해 드리면 역에서 가까운 보유하시고요. 아니면은 파실 수 있으면 파세요. 뭐 이렇게밖에 대답을 그리고 못해서 언제 매입했느냐에 그럼 좀 따라 자세히, 수익이 자세히 차이가 질문해 나니까. 주세요. 네, 양촌 향교역 오피스텔도 좀 가격이 많이 올랐죠. 올랐죠. 네,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갔는데요, 뭐. 네. 예. 수용성 버블세븐 아픔이 다시 반복될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내 변수와 대외 변수로 봤을 때 대외 변수가 본부장님 아까 이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셨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답변들은 이것이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나 이거에 비견될 만큼 큰 충격을 세계 경제 물론 세계 경제 마이너스적인 요인은 크겠지만 뭐 2.8%에서 2.5%로 낮추는 네. 무디스 같은 데서 발표들도 있지만 네. 세계 경제의 지속성이 좀 견고한 편이고 중요한 거는 내 마음 갈 곳 잃어가지고 내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저는 이제 조금 염려되는 게 뭐냐면 지금 왜 자꾸 염려가 되냐면 저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스타일인데요. 지금 뭐 성남, 용인, 수원 다 섹션별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아파트 단지 혹은 재개발 지역 요거를 나눠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좀 원래 인기 없었던 곳 있잖아요. 똑같은 용인이라도 좀 인기가 덜했던 곳, 수원이었어도 인기가 덜했던 곳, 이것들은 결국에는 조금 올라가다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금이 적으신 분들은 적게 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염려스럽고요. 그리고 거시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돈을 가장 적게 갖고 있는 사람부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에서도 예외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네. 이럴수록 유동성은 넘쳐나는데 세계 경제 파고가 다가와서 네.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라임이나 뭐 신라젠이나 이런 데 돈을 넣고 네. 잃고 하는 걸 보면서 네. 부동산이 갖는 어떤 사회적 그 자산 캐피탈로서의 포지셔닝을 한번 다시 네. 생각해 보면
하방 경직성이 강한 이런 부동산들은 안전자산으로서의 그야말로 네. 유용이 더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서 하방 경직성이 있죠. 네. 있는데 그게 지금 파도가 점점 퍼져 나가서 계속 뻗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매수하신 분들이 이제 시차적으로 얼마나 어떤 시간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제가 걱정하는 바이고요. 일단 얘기 또 하죠. 뭐 네. 이제 사하라님 서울시에서 강남 재건축 건축 실험을 안 하고 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네. 속 터져 죽습니다. 지금 무슨 위원회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물론 네. 궁극적인 장기적인 측면에서 건축물의 안전 또는 뭐 이런 걸 더 면밀히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들이 많이 생겨서 네. 뭐 포지티브 방식, 진짜 네거티브 방식의 인허가를 하라고 규제 완화라고 정부에서 대통령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적응이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답답한데요. 이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건축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최고 옥상옥입니다. 요즘은. 맞아요. 예. 완전 짱이죠. 예. 김혜숙님 광교 정리하고 서울 입성해야 하나요? 혹시 분양을 받으셔서 수익을 보셨다면 한번 검토해 보실 만한 것 같아요. 그거는. 한영호님, 경기도 동부 쪽은 난리인데 서부 쪽 신안산선 비전 어떻게 보시나요? GTX-A보단 조금 빠르게 많은 거. 이거 2013년, 12년 요때부터 신안산선 얘기 나오다가요. 작년, 그제작년까지 해서 신안산선의 위용에 대해서 얘기 나왔었잖아요. 굉장히 좋은 교통호재잖아요. 그럼요. 이미 금천구, 그리고 뭐 영등포구 다 지금 반영되고 있죠. 신길 뉴타운의 위용이 더해진 게 바로 이 신안산선이 네. 그러니까 신길 뉴타운은 지금 마무리 작업으로 이제 다 완성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사람이 건축심의를 왜 안 하냐고 했더니 바쁘다네요. 나도 바쁘다 그러시죠. 진짜 이걸 정말 콱 그냥 정말. 저거 박현수님 거 해보세요. 박현수님. 갈아타기 준비 중입니다. 네, 어디 있죠? 박현수님. 갈아타기 준비 중. 네. 갈아타기 과천 신축 금매라도 팔아야 할지. 과천을 왜 파시지? 다음 갈아타기 기회. 그래서 하라 그런 거예요. 내가. 과천 뭐 신축 금매면 과천 신축 금매 쪽으로 들어가야 될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다음에 갈아타기 할까? 지금 과천 들어가셔도 돼요. 네. 그리고 전세가는 지금 1단지 같은 경우 이제 전세값은 좀 약세겠죠. 이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곧 입주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과천은. 사라님은 저 많이 하셨던 질문 자주 오신 분이죠? 건축하시는 분 같으신데요? 아직 용인 대형 평형은 너무 저렴해요. 화폐 단위가 돼.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용인이 이제 악성 미분양의 산실이었죠. 2011년, 12년까지 성봉동 그 일대에 그 중대형 아파트들이 계속 악성 미분양이다가 가격이 당연히 싸죠. 전 고가 대비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떠져 있는 게 회복을 잘 못하고 있죠. 그런데 풍선 효과라고 인한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가격들이 이제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작년 올해 그 레버리지 갭 투자를 들어갔던 분들의 수익률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단지는 작년 1월 정도의 가격을 이제 다시 떨어졌다 회복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단지냐가 또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뭐 성북동이야 뭐 뻔하죠. 뭐 용인 대형평. 그래서 지금 뭐 대형평 같은 경우에 뭐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스타일이 달라서 다릅니다. 둘이. 네, 완전 달라요. 저는 계란 노른자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조금 판단을 같이 해보자고요. 네. 그 부분은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지역이니까. 일산 백마마을 5단지 갭 투자 보유 중인데 아까 임병호님은 아까 둔촌 현대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많으신. 그래서 이게 지금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조금 제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축을 오래 갖고 계시면 뭐 오르는 것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재건축 올림픽 선수촌 언제 입성해야 할까요? 장기간 기다렸다 잡을까요? 아니면 금매 잡을까요? 지금 강남권의 재건축은 제가 지금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서울 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다 클릭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런데 강남 4구는 강남 4구 강동구를 포함해서 다 가격 조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뭐 레데펠이라든가 도곡 렉스레이라든가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곳들은 지금 가격 유지가 되고 있고 오히려 상승한 가격의 거래도 실제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를 했을 때 좋은 지역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이제 부담감을 갖고 있잖아요. 제초한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그 시간이 지금 뭐 돈을 내가 현금을 들고 있어 땅 해서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신다고 한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있고 해서 2월 말은 넘어가고 나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또 그 개포 1단지 같이 지금 상가하고 협상이 잘 돼서 그렇죠. 예, 지금 거기는 떨어지기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지역들은 곧바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재건축인데 이 재건축들이 조금 지연되거나 아니면 허가가 언제 나올지 몰라, 안전진단 언제 통과될지 몰라, 이런 단지들은 조금 시간을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우리 시청자님들 여기 저희 경축무력주님처럼 이춘나님하고 너무 두 분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곽 대표님하고 더 잘 맞네, 유진님.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곽 대표님하고의 의견에 많이 제가 동의하고 동조하는 제 판단이 그렇고, 네, 우리 본부장님하고 맞아요. 기본 부동산 보는 방향성 거의 같은 방향성인데 네. 그 디테일에 가서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거는 뭐 틀리다 맞다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뭐 저희가 그거로 인해서 투자 권유를 하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내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 생각합니다. 저는 재개발도 엄청 좋아합니다. 네. 그건 나도 좋아해요. 백형희님, 어떤 부동산 강사님께서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에 대해 해제된 사업이라며 주변 아파트 다세대 매수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본부장님은 국제업무단지 앞 한강 병풍아파트 성원이나 현대한강 아파트 투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니에요. 다세대 투자 같은 경우에는 논외로 하고, 네. 아파트 투자란 건 용산이란 지역, 중구잖아요. 중구, 서울의 중구잖아요. 중구에 있는 특히나 한강변이 보이는 이런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거는 예를 들면 그럴 수는 있겠죠. 지금이 본인 그 강사라는 분이 생각했을 때 너무 거품이 심하다라는 네. 본인 개인적인 판단을 했으면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리적 로케이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잘못된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한강 뷰값은 플러스 알파로 좀 보셔야 그럼요. 돼요. 네, 그거는. 그 밑에 건 본부장님이 하시길. 장애인 뉴타운 분양권하고 성남 2단계 재개발, 성남 2단계 어디 갖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지금 장애인 뉴타운, 왜냐하면 지금 신흥은 동수 추첨이 끝났고, 예, 지금 산성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만 분양가에서 한 4억 후반에서 5억 이상 지금 오른 상태예요. 그리고 안양진흥 재건축이나 광명 사고요, 추가 매수 고려 중인데, 이거 저기 5년간 재당첨, 이게 조정 대상 지역 안에 그 투기과열 지역 내에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있으니까 요거는 검토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대책 전에는 5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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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그래서 검토하셔야 돼요. 지금 안 그러면 다 입주권 사죠, 뭐. 그렇죠. 입주권 다 내가 끌고 올 이제는 거야. 이제 10년 재당첨 금지잖아요. 아, 이제 대책 발표 입주권, 이후에. 입주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고 매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광명사나 광명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광명사가 이제 관리처분이 최근에 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스케줄을 한번 쭉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금 부담, 지금 이 주택수가 계속 많아지면 이주비 대출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오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정호님, 종로구 창신동 다세대 투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버트. 다세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주택수 산입이라는 문제가 대출 문제나 이제 보유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셔야죠. 그런데 이제 현재 갭 투자라는 적은 내가 가진 그 자금에 맞췄을 때 갭 투자밖에 안 되는 금액을 갖고 있다면 다세대 투자 충분히 고려하실 만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지역은 개발 호재가 상존하는
살아있는 이런 지역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세대 빌라도요. 자금이 좀 작으신 분들은 해볼만 합니다. 많이 올라요. 네. 나중에. 제가 제 고객 중에서 1년 안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3천 벌어갖고 1년 안에 나가셨거든요. 얼마나 좋은 제가 투자예요. 그냥 소개해드렸던 매물이었는데 그냥 자금이 작으신 분들은 작으신 대로 투자를 하시면 그럼요. 돼요. 네. 내가 몇 억을 갖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의 때 늘 한 얘기인데 그 본부장님하고도 그 얘기 갖고 그 다툼은 아니고 다름을 많이 느꼈던 문제인데 다세대 투자를 저는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갭 투자로서 적은 소액으로 했을 때. 근데 다세대 투자가 좋아, 아파트 투자가 좋아라는 투자 대상의 비교는 출발부터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아파트 투자 같은 경우에 특히나 재건축이나 이런 거는 전세가 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투자하는 포지션이 훨씬 크죠. 다세대 투자는 17, 18년 요때는 전세가가 좋을 때는 예를 들면 뭐 3천, 4천, 5천 이 정도가 됐었죠. 지금 강남 한 7, 8천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만 그러면 요거를 똑같은 투자 대상으로 비교를 하려면 금액을 같이 맞춰놓고 해야 된다는 게 제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보유세나 이런 주택수 그런 거에 대한 규제가 많이 없었을 때 항상 그런 강의를 했었는데 창신동 같은 경우에는 땅이 많이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세대를 지을 최적의 땅은 건축법상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의 땅이에요. 그것도 역세권을 좋아하시니까 역세권에 주로 많이 지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종로구의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역세권의 땅을 예전에 평당 4천, 5천 했으면 지금 6천, 7천을 간다면 감가상가 건물 부신다고 치더라도 이 땅값 예를 들어서 이 시점이 현재로 와서 이 건물을 줘서 똑같은 평형을 진다면 얼마에 분양할까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지금 공급자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뭐 다 이것저것 이거는 무슨 지금 투자자의 질문인데 공급자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또 나오시네. 수많은 전문가 나 이분하고 오늘 계속 해도 될 것 같은데. 경증 무력증님. 수많은 전문가들 20년 이상 구축 비역세권 대형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요즘 수용성 비역세권 구축 대응 오른 걸 직접 눈으로 제가 잘했던 얘기 아까 경증 무력증님은 이진우님은 곽창석님하고 잘 맞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곽창석 대표가 주장했던 제가 동의했던 그런 부분이 뭐냐면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그 행정구역으로 나온 건 무의미하고 생활권 개념을 나눴을 때 요즘은 환승이라는 그 교통망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세권에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역세권에서 환승을 할 수 있는 버스나 이런 것들은 환승 대중교통이 있다면 그거는 같이 교통망으로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거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잘못된 정부 정책 때문에 영향이 더 크니까 그런 바로메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임병우님 지금 그 둔소년대 1차하고 100만 말 갖고 있는데 뭐 좋은 매물 갖고 계신 거예요. 서울에 집을 갖고 있다는 거는 엄청나고 대단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채팅창에 워낙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그렇지 실제 서울에 집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그럼요. 대단한 거고요. 우리가 아무리 현 정부를 막 욕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현 정부의 귀까지 그 얘기가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라서. 맞아요. 그리고 아까 광명 4구역, 5구역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했는데 들어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들어가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신안선선 라인에 서울과 경기권 호재가 어디가 제일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아무래도 서울 라인으로 더 가까운 쪽으로. 광명? 그러니까 신안선선에 저기 써있잖아. 광명, 시흥, 광명, 시흥시청역, 목과 만산 이 넷 중에서 어디를 더 좋다고 어디가 제일 긍정적이라고? 광명이 제일 좋죠. 그쵸? 광명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서 구로 쪽으로 더 들어가시면 더 좋고요. 신흥이 갖고 계세요? 동호수추점 이번에 했는데 잘 되셨나 모르겠네. 성남이요? 저희 이게 왜 조합원들 먼저 하니까 이제 일반 분양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배 5, 6, 13 재건축 어떤가요? 과천 신축에서 갈아타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저는 과천 신축을 지금 더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방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진행은 되고 있고 나중에 이제 가격 상승은 더 갈 것 같은데 과천이라는 섹터는 그 이제 서울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저는 되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아타는데 내가 돈이 얼마 필요하고 또 지금 과천 신축에서 거주를 만약에 또 안 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를 간과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보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HL님 위례 신도시 전망은 어떤가요? 위례 신도시가 아니 같은 분 또 하나 네. 위례 50평대 투자 전망 어떤지요? 지금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12, 16 발표하고 나서 위례는 다 거의 가격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네,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큰 평수를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큰 평수의 수요가 강남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펜트 35억짜리가 있어요, 위례에. 근데 만약에 이제 펜트 35억을 할 거냐 아니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장단점이 둘 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대형 평형의 수요가 아무래도 강남권에 많고, 그 다음에 위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평형이 뭔지, 그 다음에 내가 실거주를 위한 건지, 요거는 한번 고민을 근데 위례도 송파 쪽 위례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형이 희소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희소 가치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투자 가치. 네, 투자 가치는 지금 위례 전체적으로 다 있어요. 있는데 이제 평형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요가 이제 위례 대형평의 수요에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중에 비율로 봤을 때 30평형은 50% 오르고 뭐 50평형은 30% 올랐다면 이거에 내가 만족할 거냐. 아니 제가 그래서 네. 이것도 좀 틀리네. 제가 말씀드린 네. 거는 송파 쪽 위례라고 말씀드린 거는 네, 네. 대형이 먹힐 수 있는 지역이 틀려요. 예를 들면 네. 용인이나 이런 것들이 악성 미분양이 났던 건 그때는 강남 수요를 흡수한다고 해서 야심차게 네.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외부 변수로 인해서 네. 그렇게 됐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원체 없었기 때문에 대형 네. 평형에 대해서 지금 위례가 서울 쪽에 붙은 위례 대형 평형이면 난 근데 그 위례 차이가 가치를 그렇게 크진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좋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위례가 이제 하남과 송파와 네, 이제 성남으로 성남. 나뉘는데 물론 그 그린링 그 안에 있는 거 더 인기 많고 그다음에 먼저 분양한 것들도 좋고 다 그런데요. 위치가 이제 뒤쪽으로 빠지는 건 아무래도 거리상 더 그렇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오금 쪽하고요. 그다음에 가밀 쪽에 도로가 이제 뚫려가지고 네. 훨씬 이제 이게 사통발달로 됐어요.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네. 그렇지만 그게 이제 만약에 내가 그냥 실거주를 해서 난 넓은 평수가 꼭 필요해라면 모를까. 투자의 관점이 더 크다면 평형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인정. 강남 쪽도 사실상 40평대는 내놓으면 쭉쭉쭉쭉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40평대급이면 어떨까? 그냥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 승리님. 네. 송파 헬리오시티 40평 저층 보유 중인데요. 가락동 인근 100평 내 수익형 부동산 건물로 갈아타려 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주권 갖고 계셨었나 보네. 지금 매도하실 거 생각하는 거 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입주권, 그러니까 40평을 지금 갖고 계신데 거주 기간을 다 채우신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어차피 내년부터는 이제 그 보유세가 이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까지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만약 거주 기간을 채웠으면. 그래서 저는 그 건물을 상가주택 건물로 가실 건지 뭐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거주기간 다 채우고 세금 면적에서 유리하다면 헬리오를 만약에 매도를 하면 그냥 그 잠실 쪽이나 아니면 강남 쪽으로 들어오실 수 있지 않을까, 아파트로. 네. 써니리님, 두 분 오랜만에 뵙네요. 네, 감사합니다. 성남 수정구 사송동에 20년 땅 보유 200평을 갖고 있는데 아무 소득 없이 그냥 땅으로 있습니다. 제가 내년부터 농사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이 제일 효율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써니리님, 이렇게 질문하시면 뭐 저도 그냥 원론적으로밖에 답변 못 드려요. 지번을 주시거나. 네, 지분을 주셔야 제가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확인해야 이 땅을 팔아야 되는 땅인지 또 팔아야 되는 땅인데 파실 수 있는 땅인지 봐드리는데 일단 내년부터 농사 가능하시면 농사를 지시면서 거기에 어떤 행위 자경 농민으로. 그러니까 농사만 질 수 있는 땅인지 아니면 개발 행위허가나 농지 전용허가 가능한 땅인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요거는 따로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어떤 방법이 제일 효율적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3기 신도시 입주가 이제 입주요? 예. 입주가 언제쯤 현실화될 거로 보냐라는 질문은 저는 입주는 한 10년 보고 있어요. 앞으로요? 네. 그럼 정부 정책이 완전히. 네, 그렇죠. 빨리 하면 이제 분양하고 또 짓는데 한 3년 걸리고 네. 이러니까 입주까지 보면 첫 입주가 언제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체가 다 이제 진행이 한참 되려면 지금 위례도 지금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박병찬 대표 네. 그 얘기하더라고요. 상기 시도시 얘기하니까 가장 네. 좋은 방법은 정부에서 다 토지를 매입을 해서 전문 공공임대로 넣으면 아니 그러니까 다 매입하는 거조차도 너무나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럼요. 네, 다 매입하는 문제도. 왜냐면 지금 서울 시내는 현실화 시킨다고 공시지가를 계속 올리고 네. 보상지 땅값은 안 올리고 네. 공시지가를 이러니 어느 누가 내 땅을 그냥 뺏어가는데 참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불합리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불합리한 거예요, 세상은. 안 그러면 아쉬우면 네가 대통령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는 재산권 문제 때문에 수용을 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보니까 이제 어느 집단이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들 움직이는 거잖아요. 정치 집단들도 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고진감래님은 대답해드리면 되겠다. 네. 잠실 5단지 매수를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0년 이상 눌러 앉을 생각이네요. 네, 눌러 앉을 생각으로 지금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들어가셨는데 이제 최근에 고점 찍고 지금 한 2억 정도 호가 내려갔고요. 실거래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또 가지신 분들 충격받고 그러실까 봐. 그 얘기 자체는 안 좋은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가격은 일단 떨어졌고요. 근데 어차피 재건축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눌러 앉는다는 거는 결국엔 입주 때까지 가지고 간다는 말씀이 입주요?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진행도 안 되는데. 아니 지금 사업시행 이제 건축심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자금이 되신다면 주택이 하나라면 그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매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언제 들어가서 내가 얼만큼 수익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더 재테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도 결정이 나올 것 같아요. 제일 사실 잠실 5단지의 문제점은 서울시에서 허가 안 내주는 문제점과 더불어 제초안이 지금 들어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제일 부담스럽고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조합원들도 지치고 또 이런 부분 입지야 뭐 엄청나게 좋죠. 대장주죠. 네. 그리고 잠실에서 최근에 지금 이제 그 운동장 개발하고 뭐 2024년에 뭐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기사가 떴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저희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네. 제가 며칠 있다가 기자분들을 또 미팅을 여러 분을 뵐 시간이 되는데 그때도 한마디 하려고 해요. 좀 강력하게 좀 기사 좀 써달라고. 뭐 기자들 쓴다고 뭐. 누가 봐야지. 그게 문제인 거죠. 예. 그리고 1가구 2주택자인데 방배 1동 빌라 전세 중인데 팔아야 되나요? 1세대 이제 1가구 2주택인데 이게 일시적인 2주택이면 지금 이제 12, 16 이후에는 이제 일시적인 2주택 요거는 이제 유효 기간이 지금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있을 거라고 보는 주택인데 이후에 내가 이걸 팔고 또 매수하면 1년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는 1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해 보시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빌라가 좀 가격이 더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은 좀 시간 더 보내시고 매도하시는 게 좋겠죠.